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김정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요즘 제가 우리 파트너들하고 좀 많이 나누는 이야기예요. 음, 여러분 애터미를 하시는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방법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예, 대로 매일 그 방향대로 성공할 때까지 8단계를 매일 내가 하고 팀이 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방법들이 예, 막 요즘 널려 있잖아요. 유튜브, 뭐 좋은 강사님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스폰서 뭐 다 널려 있는데 왜 누군 성공을 하고 누군 성공하지 못할까?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애터미 일을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저는 딱 두 부류로 밖에는 나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잘 보세요.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딱 나눠져 있어요.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은 기준이 뭘까? 예. 저는 돈 버는 사람을 한 오토 판매사를 넘어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를 보는데요. 오토 판매사도 할게요. 오토 판매사도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 이제 8년을 좀 넘게 하면서 음, 굉장히 제가 애터미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 계속 모든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를 외치고 일단 오토 판매사가 돼야 리더스 클럽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토 판매사는 왜 사람들이 애터미 이제 정의가 그거잖아요. 애터미에서 개인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다. 애터미에서 개인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가 오토 판매사인데 개인이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쉬워져요. 예,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은 내가 매출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팀을 꾸리는데 내 좌측에 우측에 10명 정도씩의 팀원을 내가 만들어내면 정말 오토 판매사가 돼요. 그 오토 판매사는 뭐라 그랬죠? 간당간당하게 막 매출 포인트 넣어가지고 막 내가 간신히 맞추는 이런 판매사가 아니라 막 영끌에서 지난 차수에 영끌 아시죠? 영끌 해가지고 직급을 갔다거나 내가 다음에 영끌에서 직급 도전을 해야 돼.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이번 차수에 내일 30만 빙고가 맞아지네. 이제 이게 완벽한 오토 판매사인데 이 정도가 되려면 팀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요. 내 좌측에 10명, 우측에 10명 정도의 사업자. 그 사업자가 다 전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업자도 되고 소개자도 되고 미친 사람도 있고 전업자도 있고 능력자도 있고 이렇게 합쳐서 좌측 우측에 내가 내 손으로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 10명을 만드는데 한 명 한 명을 소비자부터 출발해서 제품 애용하게 하고 수많은 후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0명, 10명의 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들어냈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 네, 그 다음에는 팀과 함께 팀워크로 갑니다. 리더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예를 들면 오토판매사라고 하면 애터미에서는 돈 버는 사업자와 돈 못 버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애터미 했는데 돈 못 버는 사람 정말 많죠. 돈 못 벌고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마 이곳에 보니까 한 지금 60명가량 들어와 계신데요. 이곳에서도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애터미 몇 년 했냐는 상관이 없고 돈 버시는 분과
못 버시는 분 딱 두 부류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정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스템을 완성해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너무 오래 하는 것, 이 과정에 계신 분들이 기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백성홍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오자마자 본인이 제품을 막 팔아가지고 막 꾸리시고 하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 판매사가 되시고, 저도 역시나 그랬고요. 그러니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를 들면 전업자다라고 하면 저는 기준이 전업자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 아니면 길게 1년 안에 오토세일즈 마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한번 제가 볼 때는 내 사업의 패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를 점검받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애터미는 원래 돈 안 되지. 애터미 돈 안 되지 않거든요. 저는 애터미가 사실 돈이 제일 잘 되는 일 같았어요. 예. 돈이 제일 잘 되고 돈이 제일 많이 벌리고 제일 안정적으로 벌리는 일이 애터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입니까? 의외로 이렇게 돈 못 버는 사업자들, 지갑이 텅텅 빈 애터미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돈 버는 부류는요, 말 그대로 직급수당을 받는 사업자죠. 자, 직급수당은 세일즈 마스터부터가 직급수당이죠. 자, 돈 못 버는 사람들은요, 후원수당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후원수당을 한번 그 수입 패턴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직급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돈 못 버는 사업자들은요, 소비자밖에 없어요. 소비자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돈 버는 사람들은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업자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소비자를 만드는 일과 사업자를 만드는 일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연계, 다리, 소비자에서 조직을 만드는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지 못하면 소비자 관리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사업자를 만드는 영역을,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본부장님들일 수도 있고요. 총장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누가 조직을 잘 만드는가, 누가 직급상을 받고 있는가를 보셔서 그런 분들하고 내 사업의 패턴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소비자로 출발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자를 만든다 그러면 막 사업자만 찾으러 다녀. 그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출발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어때요? 여러분들의 산하에는 매출 PB가 잘 일어나십니까? 어때요? 오늘도 이렇게 딱 찍어보면 포인트, 좌우의 포인트가 만족하시나요? 하루에 30만 포인트가 매일 채워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니 그 다음에 70만의 레벨, 그 다음에 레벨이 올라가야지. 150만 포인트의 레벨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240, 600, 2000의 포인트의 레벨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하부에는 매출 PB가 잘 일어나시나요? 어떠신가요? 만족한다? 이런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왜 매출 포인트가 잘 안 일어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동. 아마도 제품에 감동이 없는 채 판매를 하러 다닐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애터미는 파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감동을 전달하는 건데 내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팔러 다니는 거죠. 전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난 사업자가 잘 안 만들어지네? 이럴 수 있죠. 아, 나 제품은 잘 파는데 사업자가 난 잘 안 만들어지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 해답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상 플랜과 애터미 비전에 대한 감동이 적은 채 돈을 벌려고 사람을 찾으러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감동. 뭐라고요? 보상 플랜과 애터미 비전에 대한 감동이 적은 채 돈을 벌려고 사업자를 잡으러 다닌다 그러죠? 우리가 일명. 잡으러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린 감동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여기 그 사전적인 의미 있죠? 크게 느끼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크게 느꼈어. 제품을 쓰고 막 마음이 크게 느꼈어. 애터미의 보상 플랜과 비전을 보고 크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오늘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성공의 황금률 중에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따왔어요. 성공의 황금률이 뭐냐면 예전에 여기에 제 파트너 문계순 본부장님께서 여기 강의를 하러 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황금률을 강의를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성공의 황금률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읽고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초기 사업자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성공의 황금률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성공의 황금률 몇 번째인데 제가 오늘 순서는 지우고요. 상품이 전달되어야 진짜 시작입니다. 이렇죠. 간혹 상품은 전달되지 않은 채 보상 플랜을 전달해서 사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상품을 전달하지 않고 보상 플랜을 전달해서 사업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런 사람은 곧 없어져요. 제가 예를 들면은요. 제가 그 여수에 내려가가지고 광주에 있는 친구를 한 명을 컨택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애터미 초기에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애터미를 전달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성공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리고 애터미를 좀, 다단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가 고깃집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럼 돈 들여가지고 왜 고깃집을 하냐, 애터미를 하자, 이제 이랬는데, 부득이 굳이 빚을 내가지고, 광주의 굉장히 번화가에 굉장히 큰 한우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물론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빚을 떠안고 다시 예전에 했던 직장으로 가서 지금 막 빚을 갚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여수에 내려가서 또 애터미 정보를 전달했더니 제가 이제 달란 모습이잖아요. 성공자의 모습이니까 그 친구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사정은 빚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기는 야, 제품을 써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아니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친구인 네가 성공한 걸 봤고 나는 제품을 쓰지 않아도 나는 성공해낼 수 있어. 이러고 계속 보상 플랜 이야기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 4개월 됐는데요. 지금은 시들시들해요. 매출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비자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상품은 자기도 안 쓰고 당연히 자기가 써본 제품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보상 플랜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상품이 전해진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감동, 감격, 감사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특히 애터미는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품이 일을 한다를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애터미가 지금 25개국이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터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도 뭐 회사 관계자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선진국을 나갈 때는 회사가 열었죠. 나가서 전략적으로 뭐 회사가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라 애터미는 선진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곳에 가서 먼저 그들의 나라의 인정을 받고 제3국가로 나가겠다. 이래서 그 선진국을 나갈 때는 회사가 전략적으로 나갔으나 뭐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오픈이 될 때 회사가 먼저 열지 않았어요. 거의. 뭐가 나갔죠? 애터미인들이 그냥 들고 뛰는 제품이 나가서 제품이 먼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제품으로 인해서 애터미를 알리고 제품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보상 플랜을 받고 이것으로 예, 그 나라에서 활성화가 돼서 애터미의 법인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상품이 전달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품이나 사업 구조에 대해 너무 많이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막 퍼펙트하게 하는 거죠. 뭐 이 제품은 뭐 성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게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하고 뭐 막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애터미 뭐 애터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감을 사가지고요. 거절당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알고 싶다는 여운만을 남기십시오. 네, 이거 되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하나. 제가 여수에 갔어요. 근데 여수에 갔는데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이제 골프를 시작했거든요. 저희 일산센터에 지하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원래 하체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엄청 야리야리하게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어나면은 너무 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맨날 앉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체가 되게 튼튼하다고 이제 골프를 그냥 막 오래전부터 하라 그랬는데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뭐를 한번 시작하면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잘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뭔가 또 하나를 시작하면 또 미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 일산센터의 지하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먼저 저희 스폰서님 하재청 총장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저를 막 강제로 끌고 가서 막 뭐 그냥 막 좋다고 막 그래서 그냥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간 날 때 1시간씩 연습을 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붙였는데 여수에 갔잖아요. 여수에 가서도 제가 이제 막 찾아가지고 골프 연습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수는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저 여자가 이곳에 직장 때문에 한 1년 동안 와 있다고 하는데 왜 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야? 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에 혼자 방을 얻어가지고 온 거야? 막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사장님 제가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터미가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애터미요? 다단계예요. 제가 이제 그 다단계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더 이상 이제 안 물어보니까 보통 제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가 뭐라 하면 저는 다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장님이 얼음 제가 갑자기 제가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얼음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제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 원래 그 사장님이 굉장히 그 건물에 그 골프 연습장이 1층에 굉장히 크게 있는데 그 건물주예요. 근데 이제 그 건물주가 원래 그분이 그
그 서울의 불광동 이쪽에서 굉장히 그 부자였는데 여수 엑스포 때문에 뭐 엮여가지고 하여간 뭐 재산을 정리하고 여기서 엄청 큰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인 거야. 그 건물에 이제 엮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도 같이 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저렇게 큰 건물주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 그 뭔가 피곤에 쪄들어 있고 아, 왜 얼굴이 저럴까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회원님하고 착착착착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모님께 이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사모님, 애터미 제품 쓰신다면서요. 회원 가입을 하고 쓰시면 사모님께 훨씬 유리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죠. 아, 난 싫어. 그냥 제품만 쓸 거야. 나 그리고 제품도 별로 안 쓰거든. 딱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옆에 있던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거 있잖아. 내가 그거 되게 좋은 회사더라고. 내가 알아봤는데 그 회사 굉장히 건실한 회사예요. 그 회원가입해도 돼요. 이렇게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알아봤다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또 그 옆에 실장님도 제가 좀 설명을 했더니 아 그럼 나도 가입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한 저보다 2살 어린 골프를 잘 치는 여자분도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애터미 막 본부장이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내가 얘기한 적은 없는데 다 이제 지역 그러니까 그 여자 골프장에서 자기네가 그랬대. 아 나도 일 좀 해야 되는데 저 언니 쫓아다니면서 좀 배울까? 뭐 이래가지고 그분도 회원가입하고 예, 애터미 관심 있다고 세미나도 가보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사장님 옳았구나 뭐 사장님 애터미랑 가세요 애터미 회사 가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면 아마 사장님이 아유 됐어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 뭐 저처럼 이렇게 다단계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항상 저는 뭔가 상대가 물어볼 때 다 풀지 않아. 여러분 다 보따리를 풀잖아요. 그럼 센터를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떠들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매가 아니고요. 감동을 전하셔야 돼요. 여기 볼게요. 사람은요. 상대에게 휘말려서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쫓아다니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도망을 가죠. 그래도 쫓아간다면 미움을 산대요. 그래서 판매보다는 감동을 전달하려고 해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애터미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요즘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늘 감동에 젖어 있나요? 막, 와,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인생에 애터미가 왔을까?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 너무 끝내준다. 야, 어떻게 글로벌이야? 막 어떻게 무한 누적이야? 어머, 무한 누적, 무한 단계라서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매일 막 감사, 감격이 막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애터미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에 오시고 세미나에 빠지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파트너들은요. 목요 원데이 세미나, 공주 본사로 가서 참석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또 그 세미나 시간에 센터에 앉아서 다 같이 팀이 모여서 세미나를 온전히 보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유튜브로 또 이렇게 막 그 송출을 해주기 때문에 뭐 자기가 좀 일이 있으면 운전하면서 유튜브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을 한답시고 아, 저 소비자랑 같이 가서 들을게요. 이렇게 듣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거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 파트너들에게는. 그리고 뭐 하냐면 세미나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세미나에 딴 사람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미나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잘 들어보세요. 막 내가 감동스럽게 막 감동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여기에서 전달할 사람이 막 생각이 나고요. 내가 그 막혔던 어떤 길도 뚫어지고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도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명단도 막 떠오르고요. 없던 용기도 생기고요. 없던 사랑도 생기고요.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은
이런 세미나장에는 없고요. 그 시간에 막 팔러 다니고 제품 전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메말라진 감동이 약해진 사이에서 막 일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더 안 돼요, 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세미나 시간에, 목요 원데이 세미나, 라이 미팅 시간에 그냥 올인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막 감동을 받으세요. 그럼 막 그게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넘치게 돼 있어요. 저도 요즘 세미나를 이제 공주로 제가 매주 가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여기 일산 쪽에 있을 때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세미나 시간에 막 그랬는데 집중을 온전히 못했는데 제가 다시 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목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런 것도 막 제가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더 헌신이 되고요. 막 더 사랑이 되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석세스 세미나 어때요? 감동의 물결이 지금 있으시지 않나요? 예, 막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잖아요.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애를 5명이나 낳으신 그 남편이 5천만 원 주고 막 빨간 스포츠카 타고 막 다니라고 했는데 막 네 인생을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야는데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미친 듯이 다니고 그 가수 최진아인가 뭐 그분의 그 감동스러운 그 열정, 스피치한 사람들의 열정, 엄마와 딸의 감동, 박한길 회장님의 막 삐 터지게 나오면서 레디피 그냥 돌아 센터에 안 오겠다는 사람, 부업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 막 붙잡고 배팅 치고 하지 말고 냅두고 네게 맞는 막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에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냥 있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생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잡아 있으셨다. 오늘 나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 감동들이 크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상대를 감동시켰을 겁니다. 저는 막 여러분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감동스러운데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 노정구 단장님께서 초뷰카 시대에 그 시스템을 열어주셨잖아요. 초빙하셨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 감동지수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정혜 스타마스터님이 질문하셨잖아요. 타 유통과 애터미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타 유통에서도 정말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대답한? 예,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기업 컨설턴트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좋은 시스템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세상의 인간은,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주인공으로 많이 살지 못한다. 95%는. 그런데 애터미는 나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세상의 주인공과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자기 안에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이고 원래 있는데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95%의 사람은 주인공은 아니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나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는 밤팽이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내가 영웅의 서사시를 대서사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의 주인공이 나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마케팅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저는 이런 거를 들으면서 맞아. 밤팽이의 역사를 새로 청산한다. 여러분 청산이라는 말에 감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밤팽이의 지난 저의 54년의 밤팽이 인생을 어떻게 안 돌아보겠습니까? 청산하고 새로운 나의 영웅의 김정란이라는 남은 인생의 영웅의 대서사시를 나는 오늘도 쓰고 있어. 난 쓰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감동으로 일주일간을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영웅의 서사시를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그래서 감동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다단계 한다 그러면 어때? 나 영웅인데. 예, 대영웅의 서사시를 나는 쓰고 말 거야. 여러분 이런 감동지수가 있다면 애터미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에 와서 잘 안 듣고 이런 거에 딴짓하고 제가 그 여수에서도요. 똑같이 파트너랑 몇 명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파트너는요. 계속 왔다 갔다 전화 통화하고 계속 막 편 보고 막 이러고요. 어떤 파트너들은 막 끝까지 듣고요. 그걸 듣고 나눔을 했는데 역시나 이거 막 정신없던 분들은요. 나누는데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아유 그냥 뭐 머리로 조금 알아진 이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스러운 사람은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막 다시 일깨워지고 뭐 다시 용기가 나고 뭐 샘솟듯이 나. 여러분 그래서 나부터 감동으로 쩔어 계세요. 쩐다 그러죠 우리. 쩔어 계세요. 뭘로? 세미나에서. 제품을 쓰면서. 그럼 그냥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마른 상태에서. 그리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그러니까 될까? 이게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하지? 막 이런 분이 계세요. 좋긴 좋은데 성공을 하면 하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애텀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의심의 찌꺼기, 확신이 없는 찌꺼기가 막 숨소리 쌓여 있잖아. 그러면 그런 텀들이 분을 일으켜서 나의 행동을 못하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저희 주제는 감동이에요. 뭔가를 내가 PB가 잘 안 일어나. 그건 제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막 갱년기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프라킨과 해모임을 막 내 몸에 한 달간 들이부으면서 제가 그 갱년기 증상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말 건강한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배드민턴을 오래 쳤잖아요. 제가 거의 안 지쳐요. 2~3시간을 막 배드민턴 쳐도 안 지친데 제가 그때 애터미 시작할 때 갱년기 때는요. 막 한 게임만 쳐도요. 막 힘들어. 도저히 못 쳐.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뭘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애터미 초기에 석류미인과 해모임을 제가 한 달에 먹을 걸 보름에 막 다 먹었더니요. 그 여성들의 주기로 하는 것도 굉장히 길어졌고요. 또 몸도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져가지고 제가 그 갱년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완화돼서 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혈액순환에서 제가 생리통도 되게 심했는데 없어지고 손발이 엄청 찼거든요. 저는 뭐 이런 감동 지수가 여러분 막 있다 보면은 뭐 해모임이 뭐 사이토카닌이 어떻고 뭐 NKC 세포가 어떻고 뭐 이거보다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먹혀요. 그래서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써보고 좋으면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 이게 제일 강력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동 지수를 높이세요. 자, 애투티드죠. 이게 애투티드라고 그랬잖아. 방법은 무한 널려있다. 그래서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뭐죠? 네, 기본으로 백투 베이직. 백투 더 베이직. 별거 없어요. 애터미 성공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석세스 세미나를 어디로 가셨나요? 저는 변산 소노벨리치에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현장으로 나오시는 강사님이 있잖아요. 저희는 김영락 크라운 마스터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김영락 크라운 마스터님의 강의는요, 사실 임팩트가 없었어요. 별로 강의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요 애터미를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대요. 3년 만에. 예. 그리고 17번째 다단계라 하더라고요. 애터미가. 아무튼 그런데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8년째 되는 해에 크라운 클럽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13년 됐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8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로얄 리더스 클럽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8년 만에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대요. 연봉 4억 클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 5천만 원씩을 5년, 6년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강의력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삐까뻔쩍하게 돈이 버는 분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과연 애터미의 도대체 성공 요인은 뭐지?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능력, 말 잘하고 판매하고 개인이 뭘 잘해서는 뭐가 애터미는 성공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의 사업을 돌아보게 됐고, 나는 애터미 본사 강의도 하고 사람들이 뭐 강의 잘한다고 인정도 하는데 내가 왜 학력도 그분은 초등학교 나오고 그죠? 도대체 애터미는 뭐일까? 예, 그분이 그런데 강조한 거 뭐냐면요. 아유, 그냥 뭐 부족해도 됩니다. 세미나에 빠지지 마시고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품 쓰시고요. 뭐 다 똑같아. 그럼 뭐냐? 기본이구나. 그리고 겸손하고 그분은 태생적으로 뭐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죽은 듯이 있었겠죠. 아,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뭐죠? 네. 시스템에 올인하셔야 되고요. 스폰서와 함께 하셔야 되죠. 어떤 분은 애터미의 파트너랑 애터미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파트너랑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스폰서가 그 A라는 파트너 위에 스폰서가 A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이번에 세미 판매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했대요. 예. 그랬더니 그 A가 자기 밑에 아주 뭐라 그럴까? 별로 그렇게까지 그냥 개념 없는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 파트너랑 의논한다 그랬대. 예, 그 파트너랑 의논해 보고요. 의논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늘 그분은 그런 패턴이야. 그러니까 스폰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파트너랑 의논해서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굉장히 자기는 파트너를 관리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 스폰서랑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사장님은 파트너랑 일을 하시죠? 파트너랑 일하는 거 맞잖아요. 저 지금 파트너를 관리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스폰서랑 일을 하고 파트너랑 일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스폰서님이 사장님, 세미 판매사를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파트너한테 물어보고 파트너가 하면 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의논을 해서 스폰서와 결론을 내려야 돼, 둘이서. 그리고 그 결론이 내려진 것을 가지고 중간에 리더는 내 파트너와 의논해서 스폰서와 방향을 맞춤. 그래요. 스폰서님,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세미 판매사를 도전해 볼게요. 결론 내리고 도전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파트너와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폰서가 뭐라고 하면 뭐 이러고 파트너하고 의논해서 꿍꿍꿍꿍 하고 못하면 스폰서한테 못해요. 통보. 여러분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되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스폰서와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파트너에게 가이드를 하는 거죠. 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애터미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파트너랑 일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팀워크 정말 안 맞아요. 그러면 스폰서는 그 중간에 리더에게 지금 계속 통보를 받는 거죠. 예.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흐트러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에 올인하셔야 되고요. 애터미를 스폰서랑 하셔야 돼요. 방향성은 스폰서한테 맞춰야 됩니다. 스폰서와 일을 하셔야 되고요. 팀워크를 맞춰서 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네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개인의 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애터미에선 돈이 딱 뭐까지 내냐면요. 그냥
아우 쌤이 아우 오더 판매사. 우리는 큰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자장격지. 스스로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누가 살아줄 수 있나요? 내 인생은 나밖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공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내가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까? 나에 의해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성공을 해내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나에 의해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나약한 사람들은 늘 외부 환경을 탓해요. 제가 요즘 보도세포의 멘탈의 연구임술사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과 성공의 차이는 멘탈 게임이에요. 멘탈. 정신력이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뭔지 아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왜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막 그 샅샅이 얘기를 해놨어요. 나는 모든 애터민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고요.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돈 못 버는 사업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직급상을 못 보시고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3년, 5년 아니면 1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하셨는데 나 이렇게 지갑이 텅 빈 채로 다닌다. 나 돈 못 버는 대로 다닌다. 자 애터미에서요 3년, 5년 했는데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럼 지갑이 텅텅 빈 수밖에 없어요. 왜? 애터미인들은 밥 안 먹습니까? 차 안 타고 다닙니까? 도시가스비 안 내나요? 집세 안 내나요? 자동차 안 타고 다니나요?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계속 있는데 돈이 그만큼 벌리지 않으면 꼭 애터미가 돈이 안 돼서가 아니라 지갑이 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버는 사업자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결론. 그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미친 열정, 감동, 뭐 작전을 세우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총장님, 백성호 총장님이랑 막 이런 분들이 막 통장 보여주고 그동안 내가 보여주는 거 많고 막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자기가 무슨 로얄 마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뭐 샌디 판매사도 요즘 못하고 뭐 뭣도 못하면서 머리 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다 머리 써가지고 전략과 전술로 초대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은. 그러면 지금 뭘로 해야 되냐? 감동지수를 미친 열정으로 막 미친 듯이 초대를 해야 돼.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막 끌어오는 거 있죠. 이 미친 열정으로 끌어와야 아무나 막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쓰고 있는 거죠. 결단도 안 한 채.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말빨과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 됐거든요. 애터미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결단하라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지금 여수에서 한양을 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 지금 몇 달째 걸어가야 되는데 당신은 가야 되겠다고만 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결단이 안 돼 있어요. 집안 정리도 안 돼 있고요. 결단하시지 않으면 애터미를 그냥 뭐 결정하세요. 그냥 딱 그만큼만 버시든지 큰 돈을 버시든지 고민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고요. 시스템에 올인하셔야 되고요. 스폰서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애터미는 돈 버는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강의했죠. 아자. A부터 Z까지의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네,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태도. 또 어디든 가겠다. 언제든 하겠다. 누구든 다 맞추겠다. 여러분 이런 A부터 Z까지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언젠간 되겠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카타를 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려야 돼요. 근데 열심히 누구든이 아니라요. 제가 9명이 있는데요. 9명을 다 맞춰야 돼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9명을 맞추는데 저 파트너 저 한 명은 못 맞추겠어요.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결론은요.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을 잘 몰라요. 저도 애터미를 할 때
아, 그냥 돈 벌었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막연한 이런 마음이었는데, 성공한 삶이 뭔지도 사실은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터미를 8년간 하고, 애터미에서 돈도 벌게 되고, 미래도 보이게 되고, 점점 이제 가까우니까, 아, 성공은 비포 애프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돌도요, 뜨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뜨기 전까지는 어때요? 정말 삶이 너무 거지 같죠? 예를 들면 임영웅이야. 임영웅이 무명 시절이었을 때 있었죠. 그래서 막 1년간 막 어디 막 공연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돈도 지지리도 못 벌어. 그런데도 열심히 노래가 좋아서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떴어. 뜨고 그 다음에는 어떻죠? 갑자기 달라져, 갑자기. 아, 성공이란 이런 거구나. 애터미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비포 애프터가 있더라고요. 내가 되는 시점까지는 그지 같아. 막 돈도 못 벌고 무시받고 막 인정도 못 받고 라면 쪼가리 먹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막 이런 모든 성공 스토리가 다 이래. 그런데 어때요? 그 순간 탑에 올라간 어느 날이 있어요. 기점이 있더라고요. 그 기점은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막 달라진 거야. 여러분, 성공은 이런 것 같아요. 애터미도, 여러분이 애터미에서 인생 역전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7,000원짜리 밥 먹다가 10,000원짜리 밥 먹으려고 애터미를 선택하신 건 아니죠. 내가 좀 택시 타다가 콜택시 타려고 애터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런 반쪽짜리 마음은 뭔지 아시죠? 의존하는 마음, 기대는 마음, 특히 한 줄만 하는 마음, 좌우를 다 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다 반쪽짜리 마음이에요. 아니, 2줄인데 왜 반쪽만 하냐고. 제가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 제가 아주 독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파트너들이 어려우니까 아, 그래요, 그냥 배려를 했는데 배려를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왜? 2줄을 끝까지 책임져야지. 끝까지. 자, 끝까지 책임지는 건 뭐냐면요, 맨 밑에 누군가가 판매사를 간대. 자,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를 왜 보내야 되는지 내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위에 스폰서가 다 감당 안 해도요, 내가 나머지를 다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내 소실적만이 아니라 내 좌우 다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2줄을 완벽하게 한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올기 전까지는 여러분 좌우를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뭐 제가 그 밑에 뭐 그 직급을 가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그 카자흐스탄에 원정대라 그래가지고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뭐 후원금을 하거나 이제 모금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것을 전적으로 100%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 이렇게 안 하고요. 자기는 돈 못 번다고 최소 성의 표시를 하더라, 성의 표시. 그러니까 저는 요만큼 할 수 있어요, 성의 표시. 여러분, 성의 표시를 어떻게 라인이 나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 성의 표시하지 말라고. 그 본부장님 성의 표시하지 마세요. 본부장님이 다 책임져야 될 일을 왜 맨날 누구한테 떠맡기고 그렇습니까? 당신이 다 책임지세요. 제가 막 난리쳤거든요. 여기 제가 좀 깐난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반쪽짜리 마음이에요. 이런 반쪽짜리 마음을 가지고 애터미를 하시면 팀워크가 안 맞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온전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라인을 보고 또 한 라인을 보고 한다면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다고 조금 모른 척하고, 모른 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모른 척 좀 하지 마. 되실 적도 모른 척 좀 하지 마세요. 다 모른 척해. 여러분, 이런 모르는 척 하시면요, 다 힘들어져. 그럼 다 모르는 척 하면 도대체 누가 아는 척을 해가지고 그 라인을 누가 키웁니까?
그런데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아는 척을 해보세요. 그럼 정말 십시일반이 돼요. 제가 그래서요, 그 뎁스 맨 줄기에 그 뎁스에 사업 잘하는 사람을 다 불렀어, 막 톡으로. 그랬더니 한 막 10명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15명이 10만 포인트씩만 해보세요. 150만 포인트가 모아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몽골에 가셔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제가 이번에 몽골 가는데 비행기표가 올라가지고 거의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주고 몽골 가서 키우실 거예요? 그럼 가서 키우세요. 그거 아니면, 아니 내가 한국에서 10만 포인트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이 뭐 살림이 어렵고, 그럼 니네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키워. 한국에 밑에 파트너 달아놨으니까 내가.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올래? 차라리 10만 포인트 내려가지고 다 같이 키우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해야 돼요? 좌우측에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더라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애터미의 계보를 잇는 돈 버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있기도 있죠. 그런 사람으로 인해 일명 돼지클럽이라고 하고요. 존경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저는 존경받지 못하는 돈으로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스폰서 파트너와 힘든 거를 끝까지 책임지는 떳떳한 돈, 그와 인생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그와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했던, 저는 그런 명예로운 돈으로 내 인생의 역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여러분에게 애터미 돈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감동할 정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시면 성공이 옵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어렵지만 끝까지 두 줄을 하고 끝까지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맞추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이런 마음이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하늘을 감동시키면 스폰서가 파트너가 성공시켜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면서 스폰서 파트너가 있지만 그들이 나를 성공시켜주지 않았어요. 성공은 내가 이끌어 나가는데요. 그 성공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했을 때 하늘이 감동해서 하늘이 나에게 사람도 보내주고요. 하늘이 스폰서의 마음도 감동하게 해주고요. 하늘이 파트너의 마음도 감동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되고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애터미를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봤더니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애터미를 한 사람은 모두 다 성공자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태도로 애터미를 하셔서 성공자의 대열에, 돈을 버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도 좀 막 열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용서하시고요. 제가 열정의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